오늘 그 1시간 반 안에 끝내고 내가 오늘은 꼭 너네들 구두 테스트를 봐줄게 얘들아. 자 14강부터 진도 나갈게요. 14강의 1번부터. 자 여기는 일단 단어 정리 먼저 해보면은 여기 있는 요 sincere이라는 표현, 요게 이제 뭐 진실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본질에 가깝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지금 갑자기 나가는 건 뭐야? 아 구두 보러? 약간 근본적이다 해가지고 펀더멘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돼. 펀더멘탈하고 내추럴, 좀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인상파 화가들은 우리가 어떠한 예술들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예술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4번 문장에 이제 complete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여기서 complete는 완전히 반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완전히, full, entire 뭐 요런 애들이랑 비슷해요.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up to dat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요 up to date라는 건 이제 outdated의 약간 반대 표현이라 보면 돼. 그래서 얘는 현대적인.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5번 문장에 이제 isolated라는 표현 나오는데, isolated라는 게 뭐냐면 고립된 거니까 independent야. 독립적인. 그리고 분리된 형태, separated. 여기까지 정리됐으면은 이제 문법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1번 문장에 보면은 rejecting이라고 하는 애로 문장을 시작하거든. 근데 rejecting 뒤에 보면은 rejecting 어쩌고저쩌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모네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rejecting은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분사구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능동의 분사구문 역할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had experienced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제 나왔지. 여기에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요 believed라는 시제보다 더 과거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과거 사건들끼리의 이제 시제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believed 밑에 보면 what they saw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what은 뒤에 있는 so의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2번 문장에 보면 they all agreed that, 그들은 모두 대절에 동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절 접속사죠. 그리고 4번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4번 문장에 지금 up to date settings 뒤에 콤마 찍고 making 어쩌고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making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앞 문장에 연결되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번 문장에 가면은 preventing viewers from reading 어쩌고, 1번이 preventing이고 2번이 making이야. 그래서 요때 make는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experience라고 하는 원형 온 거 봐주면 되고. 요 지문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2번 문장이거든. 이거는 막 딱히 주장하는 느낌의 글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약간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소개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제일 그 인상파 화가들을 소개하는 주제문이다. 그래서 이 지문은 키워드를 정리해보자면 인상파 화가의 특징이거든.
Features of Impressionist. 네, 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그 인상파 화가들의 인상파의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uthenticity라는 말이 강조가 될 거야. 진정성이라는 거. 그럼 뭐 다른 애들은 그 진실되지 않게 그림을 그렸냐? 이게 아니라 얘는 그림 자체의 본질에 집중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다른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이나 이것보다 그냥 우리는 딱 그림에만 집중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1번 문장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자, rejecting any academic training. 어떠한 그 아카데미 훈련도 거부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아카데미 훈련을 거부하면서 모네와 다른 인상파 화가들은 대절이라고 믿었대요. Their art, 그들의 아트를 지금 콤마절이 수식을 해주거든. 콤마에 얘네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뭔지가 나와 있어. Relate to objective message of painting what they saw before them. 그들의 눈앞에서 무엇을 목격했는지에 관한 그 객관적인 그림 기법. 여기서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뭐 다른 건 주관적이다라기보다 약간 사실적인에 가깝다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 객관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자신들의 예술이 다른 어떤 아카데미 예술보다도 더 진실되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 인상파 화가들이 생각한 예술이란 뭐다가 나오지. 인상파에서 예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른 그 화가들과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대상을 묘사하니까 우리가 제일 진실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 모두는, 즉 여기서 말하는 2번 문장에 나오는 요 그들이 바로 impressionist가 되겠죠. 요 인상파 화가들은 모두 뭐에 동의했냐면 그들이 aimed to capture their sensations or what they could see as they painted래. 자신들의 목표가 그 감각을 포착하는 걸 목표로 삼는데 동의를 했대요. 또는 뭐를 목표로 삼는 거냐면 what they could see as painted. 자신들이 그리면서 볼 수 있는 대상을 목표로 하자라는 데에 동의했대. 그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번 문장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이 추구한 예술의 가치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감각을 그려내자.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그려내자. 요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각이라는 거는 뭐도 포함되냐면 빛의 깜빡거리는 효과까지를 포함한대. 근데 빛이 왜 깜빡거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뭘 보다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 빛이 잠깐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그 모든 것들을 포함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카데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지. The Impressionists paint ordinary래. 그러니까 이 인상파 화가들은요, 일반적인 것들을 그렸대.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현대적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everyday and up-to-date setting이야. 그러니까 일상적인 환경에서 현대적인 배경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그렸다는 거지. 뭐 하면서? Making no attempt to hide their painting techniques래. 자신들의 그림 기법을 숨기려 하지 않으면서. 이건 그냥 뭐 그림 기법을 그냥 있는 대로 표현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4번 문장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아까 오브젝티브 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잖아. 객관적인 그림. 객관적인 표현이란 이런 거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기서의 대의는 계속 이제 impressionist죠. 자, 그들은 어떠한 그 narrative content, 서사적인 표현들이나 상징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싫어했대. 뭐 하면서? Preventing viewers from reading a pictur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했던 건 뭐냐면
뷰어들이 reading a picture, 그림을 읽는 걸 싫어했대. 그림은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지. 왜 거기다가 서사를 부여해가지고 그림을 막 해석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러티브 컨텐츠나 심볼 이런 것들을 싫어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해석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 대신에 얘네들은 뭘 했냐면 making them experience their paintings as an isolated moment in time이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한 건 여기 but 뒤에 나오네. 뷰어들을 그들의 그림을 그냥 독립된 고립된 순간으로서 즐기게끔 했대. 그럼 여기 5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인상파 화가들은 그림의 서사 부여를 했다 안 했다? 그림의 서사 부여를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림은 그림이야. 즉 독립된 개체로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는 뭔가 해석이나 상징을 풀어내는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림은 어떨 수 있는 거다?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특징을 지닐 수가 있겠지. 여기에 뭔가가 해석이 되거나 상징이 부여되면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고 그 화가가 평소에 뭘 좋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림을 그림 자체로만 봤다. 여기까지 됐죠? 자, 2번. 요 2번 지문은 그 식물들의 굉장히 그 똑똑한 그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인데, 여긴 일단 단어 먼저 정리를 해보면 요 assess라는 단어 첫 번째 문장에 나오죠. 얘가 이제 평가하다 또는 결정하다, 판단하다 다 가능해. 그래서 여기서는 determine 그리고 judge, recognize, 인식하다 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보면은 pruden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prudent라는 게 이제 현명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합리적인, reasonable, sound, 타당하다는 거고요. beneficial, 이롭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런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들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번 문장에 보면은 weigh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weigh라고 하는 게 A와 B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비교해보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weigh는 분석하는 거야. analyze, 그리고 compare, 비교하다. 자, 그리고요. 3번 문장에 이제 generally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일반적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잖아. 여기서도 일반적으로로 해석하면 되는데, 이 식물들이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건 식물들이 타고나기는 이렇게 타고났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이 generally라는 단어는 본능적인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래서 innately나 intuitively 요런 의미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식물들은 본능적으로는 grow taller, 다른 애들보다 더 커지려고 해. 그렇지만 어떨 때 여기 있는 lost라는 표현, 이게 내가 이 싸움에서 질 것 같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수동태 형태로 defeated랑 똑같죠. defeat는 내가 이기는 건데 defeated면 내가 지는 거지. 이렇게 내가 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뭐 하냐면 temper, it's a competitive instinct래. 자기의 그 경쟁하려는 본능을 누그러뜨린대요. 자, 그럼 경쟁하려는 본능을 누그러뜨린다, 발휘한다는 걸까, 발휘하지 않는다는 걸까?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력화한다라는 표현으로 neutralize라는 단어가, neutral이 이제 중립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neutralize 하면 완화시키다 또는 무력화하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표현 moderate라는 단어 있지.
moderate 그리고 alleviate, ease나 relieve 요런 애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누그러뜨리다가 자기의 그 경쟁하려는 본능을 활성화시킬 때는 언제냐면 밑에 나와요. When competition is needed. 이게 필요할 때. 근데 이때 말하는 필요는 약간 어떤 의미의 필요 같아? 이게 있으나 마나인 거야? 아니면 있어야만 하는 거야? 이때는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때의 needed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가피하다. inevitable. 그러니까 필수적이라는 거겠지. imperative라는 단어. necessary. 그러니까 필수적인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밑에 5번 문장을 보면은 5번 문장에 이제 yield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여기서의 yield는 뭐 양보하다, 굴복하다 이런 의미 아니고요. 산출하다. 그래서 generate랑 똑같은 의미라고 알아두면 돼. generate.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그 내용, 어법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 It is more prudent to be collaborative니까 가주어와 진주어 구조 연결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보면은 situated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situated라는 거 요거 타동사예요. 그래서 위치해 있는의 의미를 가질 때는 얘가 얘를 꾸며주지만 위치해 있는의 의미를 가질 때 이렇게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5번 문장에 가면은 siege 뒤에 they siege 그리고 competing이 나오거든. siege 뒤에 ing가 붙은 이 구조를 stop ing 구조랑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뭐뭐 하는 걸 중단하다. 그래서 여기는 siege와 shift가 병렬 구조로 연결돼 있겠지. 그리고 요 지문은 1번 문장과 6번 문장이 주제문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수미상관 느낌이야. 1번 문장이랑 6번 문장이랑 의미가 똑같아. 그래서 여기를 주제로 체크하고 얘를 selective competition이라고 정리해 볼게요. selective competition among plants. 식물들 사이에서의 그 선별적인 경쟁, 선택적인 경쟁 요런 얘기. 그러니까 식물들은 경쟁을 선택해서 하지 절대로 이걸 매번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글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Plants assess when they need to be competitive and when it is more prudent to be collaborative래. 자, 식물들은요, 그 자기가 경쟁해야 될 때가 언젠지를 알고 그리고 collaborative, 협력을 해야 되는 게 현명할 때가 언제인지를 안대. 그럼 식물들은 자기가 경쟁해야 되는 때와 협력해야 되는 때를 구분할 줄 안다? 라는 게 되겠죠. To make this kind of decision. 자, 이러한 종류의 결정을 위해서는 그들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 뭐를 비교해 볼 거냐면 the energy cost relative to the benefit for improved growth and persistence야. 자, 에너지 코스트라는 거를 비교할 건데 뭐에다가 비교를 할 거냐면 the benefit과 비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다른 식물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나의 발전과 나의 이 persistence, 나의 그 지속 가능성 요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냐 이걸 비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들은 에너지와 베네핏을 비교한대.
근데 이 에너지라는 건 내가 써야 되는 거니까 손실에 가까운 거고 베네핏이라는 건 내가 얻는 거니까 이득에 가까운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랑 베네핏을 비교했을 때 베네핏이 더 크다라는 판단이 돼야지만 내가 경쟁을 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lthough a plant would generally attempt to grow taller than a closely situated neighbor 인 거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즉 본능적으로는 grow taller 내가 더 커지고 싶어. 그러니까 경쟁을 하려는 본능은 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for preferential access to sunlight 태양에 내가 좀 더 햇빛에 내가 좀 더 노출이 많이 됨으로써 그 주변에 위치한 식물들보다 더 커지고 싶은 거야. 경쟁하려는 욕구는 기본적으로 존재해. 근데 중요한 건 그 네이버가 is already significantly taller and the race is likely to be lost. 이 경쟁자가 나보다 이미 확연히 커버려. 그리고 내가 그 경쟁에서 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얻게 될 베네핏과 내가 잃어버리게 될 에너지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에너지 잃어버리는 게 훨씬 크죠. 그럼 그럴 때는 competitive instinct, 경쟁적인 본능을 억누른대. 그럼 결국에 식물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만 경쟁을 한다? 요 얘긴 거지. 요거 이해돼요? 자, 4번 문장을 보면 there is, 즉 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요런 애들은 문장 위치 잘 봐야 되겠지. 즉, plants compete only when competition is needed to improve their ability to support their own growth and reproduction. 자, 여기 보면은 식물들이 경쟁을 하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일 때 뭐에 있어서 자신의 그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성장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필수적일 때만 경쟁을 해요. 그리고 또 언제 경쟁을 하냐면 이 competition이라고 하는 것이 has some likelihood of success. 얘가 지금 성공의 가능성을 가질 때. 그러니까 될 것 같을 때만 한다는 거야.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 이런 감성인 거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이 5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Once competition yields the needed result야. 나한테 딱 필요로 되는 그 결과를 딱 낳잖아? 그 결과를 산출해내잖아? 그럼 걔네들은 또 에너지를 이제 전환해버려. 그냥 생존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해버려. 이제 경쟁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걸 얻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충족하면 그대로 경쟁 끝. 그래서 6번 문장은 지금 함의추론 문제로 나오기에 너무 좋거든? 식물에게 있어서 경쟁이란 뭐다? 경쟁이란 생존의 문제지 not the thrill of victory래. 승리의 전율이 아니래. 그럼 식물들은 경쟁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야? 그냥 경쟁을 통해 살아간다는 거야? 경쟁을 통해 살아간다는 거거든? 그럼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식물들한테 있어서 경쟁이라는 건 수단일까 목적일까? 수단이겠지. 수단인 거야. 뭐가 아니라 the thrill of victory.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의 purpose가 아니라 식물에게 있어서 경쟁이란 그냥 수단이지 내 목적이 아니다. 요런 얘기인 거야. 요거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14강의 3번. 도연아, 근데 너도 이거 듣고 있어? 너 14강 안 들어가? 진짜? 윤주랑 도연이랑 같은 학교 아니야? 둘 다 배분 아니야? 누가 맞는 건데 지금? 윤주야, 너가 시험법을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14강은 안 들어가고 15강이랑 그럼 뭐가 들어가는데? 15강이랑? 야 진짜 윤주 저기 리뷰 테스트 풀고 있으세요? 자, 얘들아, 이거 14강의 3번
자, 14강의 3번은요. 요거는 그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야. 메커니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기계화라는 뜻이거든. 기계화가 speed up vertical movement래. 수직 이동의 속도를 높였다. 그래서 여기 speed up 요 단어가 이제 accelerate, 가속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통적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랑 똑같아. generally, mostly, commonly 해서 보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3번 문장에 보면은 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카는 우리가 타는 차가 아니고 그 지하철 한 칸 한 칸 이런 거 있지. 그걸 그냥 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greater. 4번 문장에 greater이란 단어 나오는데 여기에서 능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표현이니까 얘는 더 향상된 거지. improved. developed 그리고 advanced. 향상된 요런 의미.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은 맨 마지막 줄에 이제 iconic exemplar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iconic이라는 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는 iconic이란 단어를 symbolic 그리고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는 전형적이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typical한 거. 그리고 뭔가 대표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representative. 요게 이제 상징적인 요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법 내용을 정리할 건데 여기는 일단 요 3번 문장에 보면 콤마 사이에 지금 founded가 앞에 있는 그 오티스 컴퍼니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수동분사가 지금 동격 계절 안에서 수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founded는 found의 pp형이지.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locked the car in place 뒤에 should the cables fail 이라는 표현 나오지. 그럼 여기에 지금 구조가 왜 should the cables fail 이렇게 돼 있을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cables should fail 이게 맞겠지.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써있냐면 요거 지금 if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고 도치구문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if 주어 should fail 요런 형태였을 거지. 근데 지금 if가 빠지니까 주어가 뒤로 가고 should 주어 fail의 순서가 됐다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5번 문장을 보면은 with 이것과 함께 얘네와 함께 city가 이제는 underground로 갔다. 그리고 with 이것과 함께 뒤에 또 있네. with tunnels와 함께 얘네들과 함께 upward로 가고요. with 요것과 함께 outward로 갔다. 요런 얘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는 언더그라운드로 가고 베이스먼트랑 그 다음에 그 서브웨이, 터널스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업워드로도 가고 그리고 외곽으로도 빠졌다는 거야. 하이라이즈 빌딩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보면 오브위치라는 표현 나오거든. 근데 이때 오브위치라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후즈랑 똑같아.
그러니까 맥락상 봤을 때 맨하튼의 이런 모던 시티스케이프가 가장 전형적이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오브 위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의미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제를 정리하자면 이게 이제 safe source거든? 안정적인 토대라는 거야. 뭐에? vertical movement. 수직 이동의 안전한 토대. 그게 바로 메커니제이션이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기계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수직 이동의 속도가 빨라졌대. 근데 그 기계화라는 거를 이 지문 안에서는 누가 얘기해주고 있냐면 그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돼.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잖아. 그거야.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보면 stairs and ramps라고 나오는데 이 stair과 그 ramp라는 거 뭔지는 몰라도 계단과 ramp는요 전통적으로 were traditionally how you went up and down 이래. 전통적으로 얘네가 바로 우리가 수직 이동을 하는 방법이었대. 그럼 여기 있는 stairs와 ramp 이런 애들은 기계화의 상징일까? 기계화에 반대되는 표현이겠지. 얘네들은 기계화가 아닌 애들이죠. 기계화되기 이전에 어땠냐는 거야. 그래서 few buildings니까 지금 거의 이런 빌딩이 없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보통 그 exceeded 5 stories 하면은 그 5층 이상짜리의 건물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계단으로 직접 가야 됐으니까 더 힘들었다는 거겠지. 근데 1853년에 뉴욕에서 이제 오티스 회사가 차려졌대. 근데 얘네들이 changed all that 모든 관행을 바꿔버렸대. 그럼 여기에서 changed all that 모든 관행을 바꿔버렸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5층 이상짜리의 건물이 많이 생겼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때 얘네들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는 건 이제 수직 이동이 편리해졌다 요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뭐와 함께? With the invention of the safety elevator. 안전한 그 엘리베이터 발명과 함께. 근데 얘네들이 왜 안전하냐면 it locked the car in place래. 그 엘리베이터가 타는 칸을 이렇게 제자리에 고정시켜준대. 어땠을 때도. If the cable should fail, that made taller buildings possible 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얘네들이 케이블이 이렇게 그 케이블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 칸을 이렇게 쭉 끌고 올라가는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도 얘네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고정 장치가 달려 있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전한 거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안전해지면서 that made taller buildings possible. 여기에 O 형식 나오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져.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키가 큰, 그러니까 층수가 높은 건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나중에 등장을 했는데요. 얘는 bringing greater capacity to move more people over shorter vertical distance래. 그 에스컬레이터라는 것도 이제 수직 이동을 기계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얘네들은 더 많은 수용력을 보여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이고 더 짧은 수직 이동 거리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대. 그래서 they made their debut and were a sensation at the 1900 파리 exposition. 1900년의 파리 박람회에서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에스컬레이터가 되겠죠. 에스컬레이터들이 이제 데뷔를 했어. 딱 선이 보여진 거야. 그리고서 얘네가 완전 센세이션이다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보면은 with elevators and escalators, 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얘네들이 등장하면서 도시가 이제 could now spread underground래. 이제 어디로도 가냐면 지하로도 가고 upward니까 위쪽으로도 가고 outward는 외곽이란 표현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외곽으로만 넓어지는 게 아니야. 가로 그 수평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위아래로 다 넓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하라는 시설도 생기고 서브웨이나 터널도 생기고요. 그리고 하이 빌딩스, 고층 건물까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 5번 문장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수직 이동을 통한 도시의 확장이야. 도시가 위, 아래, 옆으로 다 커졌다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맨하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징적인 전형의 도시 경관 요 역할을 한대. 그러면 이 맨하튼에서 볼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5번 문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 되겠네. 위, 아래, 옆으로 다 팽창된 모습. 여기까지 되셨나요? 굉장히 쉬운 글이었죠? 자, 14강의 4번. 근데 혹시 지금 더워, 얘들아? 더워? 추운 사람 혹시? 그래서 민재가 이렇게 쥐약 먹은 듯이 자는 거야? 졸려가지고? 시험범이 아니야. 방금 너 시험범이었어. 안 달려왔어. 너 방금 잤는데? 너가 하도 자가지고 내가 애들이 더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동현아, 너는 그러고 옆에서 친구가 이렇게까지 자고 있으면 불쌍해서라도 깨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진도 나가고 있을 때 끼워주고 아니면 자려고 했던. 너 그럼 얘 오늘 이거 다 못 끝내면 너 책임이네. 자, 4번. 이 지문은 굉장히 재미난 지문인데요. 일단은 단어 중요한 거 어딨냐. 자, 일단 두 번째 문장에 new라는 단어 있지. 이거 new라는 단어가 여기서 새로운의 의미잖아. 근데 여기서 새롭다는 게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롭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뭐로 바꾸면 되냐? unprecedented. 전례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novel. 새로운 형태겠죠. 참신한 형태. 그리고 나서 4번 문장으로 가서 pioneered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pioneered라는 단어가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 얘가 그 선두를 이끌었다라는 표현인데 이 아이디어에서 선두를 이끌었다는 건 그냥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요거는 conceive 같은 고안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conceive. 그 다음에 introduce. 이런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initiate. 착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얘가 이제 새로운 그 연극에서의 새로운 관객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다. 요런 얘기예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reverential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reverential이라는 게 뭐냐면 경건한 이런 뜻이야. 수동적이고 경건한 침묵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어법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 If you wanted to be entertained in a theater. 자, 여기 be entertained라는 표현 보이죠? 얘 지금 수동태 표현인데 이게 뭔가를 즐기다라고 하는 감정 분사의 개념으로 이해해도 돼. 주어가 지금 you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는 감정 분사형이라 PP 형태를 써준 거고요. 그 밑에 보면 the fact를 대절이 꾸며주는데 이때 that은 앞에 있는 fact를 꾸미는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요 2번 문장에 the idea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audience를 sitting부터 in silence까지가 꾸며줘요. 그래서 sitting이 1번, watching이 2번 수식어. 자, 그리고 4번 문장에 보면은 it was who라는 표현 보이지? 여기 있는 데이빗 게릭이라는 사람이 pioneered라는 동사랑 바로 연결되지. 그럼 일단 it was who가 없어도 연결이 되는 문장이니까 요게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을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구나. it was that 써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사람을 강조하는 걸 표현해 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of course 뒤에 5번 문장에 is the cinema라는 표현 보이죠? is the cinema.
여기에서 그 as라는 표현이랑 얘를 연결시켜서 as is the cinema라고 하면 접속사 뒤에 동사 주어 순서가 돼버리지. 요거 뭐랑 똑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냐면 so 도치 구문으로 이해해도 돼. 우리 앞문장을 그대로 긍정할 때 보통 so 도치 구문을 쓰잖아. 뭐뭐 또한 그러하다. 얘도 마찬가지야. 시네마 역시 그러하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주제는 2번 문장에 체크해보세요. 관객이 어둠 속에 앉아서 조용히 무대를 지켜보는 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었다. 즉, 관객이 어둠 속에 앉아서 그냥 무대를 지켜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개념이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New notion of audience in theater. 극장에서의 관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거든. 이제 관객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passive and reverential silence를 유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제 패시브하고 수동적이고 경건한 형태의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대에서의 관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개념이 이러했다라는 거니까 이전까지의 개념은 이러지 않았겠지. 그러면 이 지문은 자연스럽게 이전까지의 관객은 어땠고 지금의 관객은 어떻다라고 하는 비교하는 내용의 글이 서술이 되어 있겠네. 자, 1번 문장부터 보면은요. 너가 이제 before the 19th century야. 그러면 자 19세기 이전에 극장에 가서 즐기고 싶다? 그러면 you could not avoid the fact. 이런 사실을 피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요런 사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겠지. 어떤 사실이냐? You were at some level participating in a dialogue래. 내가 뭔가 대화를 해야 되고요. 담론을 나눠야 되고 이런 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었대. 근데 either with your fellow members of the audience, 같은 관객들, 혹은 or with the actors, 배우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의 극장이란 곳은 어떤 공간이었대? 19세기 이전의 극장. 어땠다? 동료 관객이나 배우의 대화의 장이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2번 문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게 이제 주제라고 했는데 이 2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요 오디언스를 봐봐. Sitting in the dark and watching the stage in silence. 어둠 속에 앉아가지고 침묵을 지키면서 무대를 바라봐. 이런 개념의 관객은 그 당시의 개념일까? 지금의 관객일까? 지금의 관객이겠지. 우리 극장 가가지고 아무도 안 떠들잖아. 그리고 막 떠드는 사람 눈총 주고. 근데 극장에서 떠들어 본 적 있어? 난 사실 떠들었어. 내가 파묘 보는데 중간에 너무 약간 그 사람 있잖아. 그 초반에 나온 사람. 그 미국에서 살다가, 아, 너네 파묘 안 봤어? 본 사람. 규태야. 너 봐라, 지금. 너 혼자 파묘 봤다, 지금. 저게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파묘를 왜 봐, 지가.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서 내가 너무 약간 그 일본 아저씨, 그 미국 살던 그 일제 시대 후손 아저씨가 막 빙의하는 장면 나올 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옆에 친구한테 계속 떠들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건지 그 사람이 귀신 빙의한 건지 모르더라고. 근데 아무튼 지금의 관객, 현대적인 관객의 개념이라는 거야, 이게. 현재의 관객. 이 사람들은 침묵만을 지키고요. 관객들이 뭔가 참여도 안 해.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이런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거였던 게 19세기 이전까지의 그 관객들은요. were lit래. were lit라는 게 이제 빛을 받는다는 거거든. light가 빛을 밝히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조명을 받아. 그리고 often extremely vocal and active래. 극도로 보컬이라는 건 목소리를 잘 내고 적극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even leaping on stage래.
자, 여기 even이라는 애는 접속사인데 접속사 뒤에 ing 형태 나오는 거 요거 일종의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얘네들은 그 캐스트는 여기서 배우거든? 배우들과 싸우려고 무대 위로 막 뛰어들기까지 했대. 연기가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뛰어들어서 싸우기까지 한 거야. 옛날에는.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대. 근데 데이빗 게릭이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이제 활동했던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아이디어라는 게 생겼대. 자, 근데 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 That audience should shut up and listen. 관객은 입 닥치고 듣기나 해라. 얘가 굉장히 좀 약간 권위적인 배우였나 봐. 관객이 어디 말을 해? 약간 이런 생각을 했나 봐.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극장에서 다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번 문장에 보면 passive and reverential silence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현대의 관객을 설명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키워드인 거거든. 수동적이고 경건한 침묵. 이게 바로 현대의 관객들의 역할이라는 거야. 이게 in which라는 애의 수식을 받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얘를 꾸며주는 형태야. 오늘날의 배우들이 can indulge themselves. 그들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indulge라는 말은 enjoy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관객들의 이런 경건한 침묵, 수동적인 침묵을 즐기고 있잖아, 지금의 배우들이. 근데 이러한 침묵이라는 것이 a new phenomenon, 새로운 현상이었어. 그리고 뭐도 마찬가지냐면 시네마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시네마에서도 where our surrogates, surrogate라고 하는 게 이제 대리인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스크린에 등장하는 우리의 대리인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unfold, 펼쳐준다라는 거야. 여기서 unfold는 전개시키다로 이해해도 돼. 전개시키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개시킬 거야. 근데 요 뒤에 있는 표현이 중요하죠. Unaware of our responses. 우리의 반응은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대적 관객의 역할인 거야. 현대 관객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안에 그 극장 안에서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하든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든 뭔가 반응을 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지켜보는 존재라는 거야. 입 닫고 지켜보는 존재라는 거야. 그게 이제 18세기에 등장한 요 사람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연극은 그 관객은 이랬는데 지금의 관객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신가요? 그냥 킵 고잉 하는 게 좋겠지. 자, 17강. 아, 왜냐면 이래야 일찍 끝나잖아. 괜히 또 지금 10분 쉬어가지고 10분 늦게 끝나느니 지금 빨리 하고 내가 15분 일찍 끝내준다. 자, 17강을 보면은요. 17강은 그 요약문 파트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는 조금 길거든? 근데 지문의 길이는 긴데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어 정리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17강의 1번에 2번 지문에 보면 innocuou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단어가 무해한 이런 뜻이야. 무해한. 근데 요 지문에서 무해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그 단순한 그 우리 욕실에 있는 그 비누를 지금 무해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무해하다라는 의미는 뭐 대단하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사소한, trivial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돼. trivial 혹은 insignificant, 사소한의 의미라는 거야. 그럼 이런 무해한 물질들이 어떤 의미를 contain, 포함하고 있냐? 여기서의 contai는 imply 같은 느낌이라 보면 돼. 함축하다. 어떤 걸 함축하고 있어. 어떤 걸 involve, suggest 다 가능하죠. 자, 이런 애들도, 근데 이 지문에서는 이런 그 비누 같은 사소한 애들도 3번에 있는 rich set of symbol, 그 상당한 양의 비유,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의 rich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면 풍부한, abundant 같은 것도 되고요.
다양한 various 상당한 substantial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지. 그리고 그 옆에 inbody라는 단어 있잖아. 이 inbody가 여기서 contain이랑 똑같은 의미로 쓰였어. 보통 우리가 inbody라는 걸 뭐 구체화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포함하다의 의미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에 보면 clever marketing이라고 해서 clever, 영리한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리하다라는 거는 약간 독창적이겠지? ingenious, intelligent 요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 밑에 immerse라는 표현 있잖아. 여기서의 immerse는 it soak in a complex set of messages about the environment. 그 비누에다가 complex set of message를 immerse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여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구조가 assign A to B, A에 B를 부여하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we are committed to animal protection 요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뭐에 전념했다, 헌신했다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수동태의 형태로 썼지만 얘를 그냥 contribute to로 바꿀 수 있겠지. contribute to로 바꾸면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능동의 형태로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8번 문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embra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embrace라는 건 여기서 받아들이다, 지지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 support, 그 다음에 advocate 하면 이게 지지하다라는 뜻이고요. 자기가 받아들이려면 동의를 해야겠지. accept, consent 요런 게 이제 동의하다. 여기까지 됐으면 요 지문은 구문으로 볼만한 게 요 3번 문장에 있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 하나거든. 그래서 it may be tempting 진주어 나왔죠. 근데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가끔씩 요 중간에 이렇게 감정분사를 써주거든. 근데 여기는 진주어 부분이 지금 to answer 이렇게 답하는 것이잖아. 그럼 이렇게 명사구 주어가 나올 때는 항상 감정분사는 능동으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은 사실상 그 요약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약문이 전체적인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약문에서 우리가 잘 봐줘야 되는 단어들만 미리 체크를 해보면 이 지문은 일반적으로 everyday product can take on a symbolic meaning through clever marketing, packaging, and advertising이래. 여기 있는 everyday product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무해한 물질이라는 표현 있지. 사소한 물건, 일상적인 물건이 everyday product고요. 근데 이 everyday product가 가지는 symbolic meaning이 존재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고객들한테 있어서는 express, 표현하는 거야. 뭐를? 아이덴티티를. 정치적 아이덴티티든 개인적 아이덴티티든 이게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무해한 물건들이라도 can be expressive. 표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Because of its symbolic meaning. 요 무해한 물건들에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expressive,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1번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자, 1번 문장에 보면은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 자체가 컨시더거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예시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소프에 대해서 생각해봐. 그냥 이 비누 하나 정도를 생각해봐. 근데 이 비누가 그냥 우리가 손 씻고 얼굴 씻을 때 이렇게 욕실에 놔두는 아주 간단한 애죠. 그럼 요러한 이런 such an innocuous object래. 이런 무해한 물건들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지금 소프와 무해한 물건 똑같죠? 자, 물론 너는 to answer, not much, 별로 아니면 혹은 넌 아무것도 없을걸? 이렇게 대답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실제로 even soap can embody a rich set of symbols래. 이 소프라고 하더라도, 즉 이런 간단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상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야. Think about a particular brand of soap 이래. 그러니까 이런 특정 브랜드의 소프를 생각해봐. by itself 하면은 그 자체로라는 의미야. by itself, 그 자체로. 그 자체로 that soap cleans like any other soap. 그 자체로 그 비누는 당연히 일반적인 역할을 하겠지. 그럼 여기에 나오는 요 5번 문장은 그 자체로 다른 비누들과 마찬가지로 세정 효과가 있겠지라는 얘기니까 5번은 뭔가 이 비누가 가지는 특별한 점이야?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야? 일반적인 기능이거든? 이건 비누의 일반적인 기능이야. 근데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이런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는 애들에 조차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clever marketing, packaging and advertising, 마케팅이나 뭐 패키징, advertising 이런 것들을 통해서 the brand, 그 브랜드가 자기들의 비누한테 complex set of messages, 다양한 메시지들을 immerse, 포함할 수가 있다는 거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환경과 개인의 그 권력, 그 다음에 progressive politics, 진보적인 정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대. 그럼 결국에 의미 부여가 되는 순간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의 비누는 다 똑같은 비누라는 거야. 특정 브랜드의 비누가 일반 비누와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의미와 어떤 식의 그 서사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누가 다른 비누들과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우리는 그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 그리고 그 인권에 대한 존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착한 기업 같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주겠지. 그리고 그 브랜드의 물건을 내가 소비한다는 게 내가 이 뒤에 있는 이 프로텍션들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느껴지겠죠. These meanings, 자 이러한 의미들이 바로 브랜드가 부여한 의미겠죠. 자 이러한 의미들이 바로 고객들을, 그 브랜드의 고객들을 뭐 하도록 해주냐? To do more with the soap래. 그러니까 그 비누를 가지고 더 많은 걸 하게 해준대.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브랜드의 비누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거야. 그냥 비누로 내가 손 씻고 얼굴 씻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then just clean their faces. 그들의 얼굴 씻는 용도 말고 by using these products,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they can make a statement about what kind of person they are. 그래서 지금 about의 목적어로 1번. 난 어떤 사람인가? 이걸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what kind of politics they embrace. 어떤 정치를 내가 존중하는가, 지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8번 문장은 이 문장이 바로 to do more with the soap, 비누를 가지고 내가 정체성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그 추가적인 기능을 얘기해 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패스! 2번 지문입니다. 17강의 2번. 이 2번 지문은 조금 약간 어려운 지문인데 얘는 그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이 포인팅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그 포인팅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인팅이야. 이렇게 지칭하는 거, 포인팅.
그 포인팅이 어떤 기능을 가지냐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는 유니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한테만 독특하다, 유일하다 요런 의미거든. 유일한의 의미라서 exclusive랑 똑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2번 문장에 spontaneously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spontaneously는 뭔 뜻이냐면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잖아.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spontaneously는 어떤 의미의 자발적이냐? 내가 할래 해서 하는 거 아니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된 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spontaneously는 저절로야. naturally. 그리고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그리고 또 본능적이겠죠. instinctively. 요런 애들이랑 똑같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3번 문장에 infrastructure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기반 시설이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대, foundation 같은 의미라 보면 돼. foundation 그 다음에 cornerstone. 초석이라는 뜻이에요. 소스, 원천이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presuppose라는 표현이 있어요. presuppose라는 건 전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제하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함축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포인팅 제스처가 전제하는 바, 즉 포인팅 제스처가 내포하고 있는 바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deceptively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 요거 그냥 놀라울 정도로야. surprisingly랑 똑같은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약간 deceptive, 날 속이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놀라움이라서 deceptively라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must be mastered라는 표현. 이게 미리 숙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의 숙달이란 어떤 의미냐면 학습이야. learned, 내가 미리 배웠어야 돼요. 미리 배웠어야 되고 내가 이미 이걸 알고 있어야 돼. embraced, 그리고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지. accustomed.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법 내용을 체크를 해볼 건데 얘는 글 자체가 조금 내용이 어려워서 문법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 2번 문장에 이 형식 동사 seem 뒤에 able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 온 거. 요 정도만 봐주면 되고요. 3번 문장에 보면 infrastructure 뒤에서 needed부터 motivations까지가 꾸며주는 형태거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motivation 뒤에 pointing gestures presuppose라고 하는 목적어 없는 문장의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motivations를 꾸며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5번 문장으로 가보면 여기 있는 that 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 that은 그냥 앞에 있는 alternative에 연결돼서 수식해주는 동격의 that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6번 문장을 보면 at the heart, at the center of it 이라고 하는 부사가 먼저 나왔거든. 그래서 부사구가 도치되어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요 is라고 하는 애는 누구랑 수일치됐냐? 뒤에 있는 simple act와 수일치됐겠죠. simple act of pointing is at the center of it 요렇게 됐겠지. 자, 여기는 요약문을 먼저 읽고 이 요약문을 해독한 다음에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일단은 요약문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팅이라고 하는 거. 이 지문은 이제 포인팅, 지칭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그 지칭하는 행위가 which indicates cooperative and pro-social motivation이래.
이 지칭하는 행위가 우리의 협력적이고 사회 친화적인, 친사회적인 그런 동기들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것이 exclusive to humans,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리고 since the nature of language requires, 그 언어라는 것의 본질, 갑자기 언어가 등장해버려. 언어라는 것의 본질이 뭐를 요구하냐면 shared intentionality. shared intentionality라는 게 이제 지향점 공유라는 개념이야. 지향점 공유. 언어의 본질 자체가 지향점 공유를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mastery of pointing, 포인팅을 내가 마스터한다라는 것은요, must precede learning language learning이래. 얘가 이전에 와야 된다는 거야.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뭔 말인지 좀 복잡하지. 그냥 순서를 따져보자면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학습할 때 뭐가 지금 선행되어야 된대? 포인팅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포인팅을 이해하는 것이 랭귀지 학습이 된대. 요게 이제 큰 틀이야, 이 지문에. 근데 여기에서 각각 지금 요 포인팅은 어떻고 랭귀지는 어떻고 라고 하는 내용들은 수식어처럼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팅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협력적이고 신사회적 경향을 보여주는 거야. 포인팅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단 협력을 하려고 하고 친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다 정도로만 보면 돼, 일단은. 근데 왜 이게 랭귀지 학습에 필요하냐면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까 shared intentionality, 지향점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향점 공유가 기반이 되는 것이 언어기 때문이래. 그러면 이 지문의 전체적인 틀 자체는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팅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해해야겠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하면 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문에서는 mastery of pointing이 foundation of language learning이랑 똑같다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일단 이 큰 틀만 이해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에서 나올 거야. 일단 포인팅을 이해해야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다까지 됐어요.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자, comparative psychology. comparative psychology가 비교 사회학인데, 비교 심리학인데 뭔지 몰라도 돼. 비교 심리학이라는 게 뭐를 발견해냈냐면 in its full blown form이래. full blown form 하면은 완전한 형태의 라는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리키기라는 행위를 완전히 인간에게만 유일한 것이다 라고 발견을 해냈대. 자, 그러면 이 포인팅이라는 건 일단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네. 인간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few non-human species. 자, 이 few라는 말은 부정어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종들은 seem able to comprehend pointing. 그러니까 comprehend pointing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few니까. 부정어니까 인간이 아니라면 포인팅이라는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 Notably, domestic dogs can follow pointing while our closest relatives among the great apes cannot이래. 자, notably라는 건 이제 특히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자, 특히 domestic dog가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개잖아.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포인팅을 따라올 수 있지. 그래서 그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엎드려 하면 그 자리에 엎드리잖아. 앉아 하면 그 자리에 앉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포인팅이라는 행위를 따라올 수는 있는 것 같대. 자, 그런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유인원인,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인 유인원들은 못하는 것 같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인간이 아닌 종은 포인팅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한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유인원들조차도 이해를 못해. 근데 그나마 우리랑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강아지들은 포인팅을 약간 따라가는 것 정도는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강아지들이 자기들이 막 저기다 하고 포인팅 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하더라도 포인팅을 직접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한테밖에 없는 것 같대. 여기까지 돼요? 자, 그리고 there is little evidence. 자, little evidence니까 또 증거가 없다는 거네. 뭐 하는 증거가 없냐면 pointing occurring spontaneously between members of any species other than our own 이래. 자, 요 other than 이라는 표현은 without이거든. except for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말고는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우리 말고는 포인팅이라고 하는 것이, 즉 가리키기라고 하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자연히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 종들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이 아닌 종은 포인팅을 이해도 못하고 거기다가 인간이 아닌 종들은 포인팅이 자연 발생 이런 것도 없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2번 문장에서는 포인팅은 누구 거야? 인간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돼요. 자, 그래서 이어서 봤더니 apparently only humans have the social cognitive infrastructure. 자, apparently라는 거는 이제 뭐 분명히 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뭐가 분명한 거 같냐면 오직 인간만이 have the social cognitive infrastructure. 사회인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대. 자, 사회인지적인 토대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지 봐봐. Needed to support the kind of cooperative and pro-social motivations래.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친사회적인 동기를 내가 서포트, 지지하는 데에 필요한 그 사회인지적인 기반이 있는 것 같대. 그럼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그냥 오직 인간만이 뭐를 지지할 수 있다야? 인간만이 서포트한다. 누구를? 코퍼레이티브한 모티베이션을. 이해돼요? 그럼 요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인간은 협력적인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는 협력하려는 동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프로소셜 모티베이션도 있대. 친사회적인 동기도 있대. 그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뭔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이런 동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는 이런 동기들이 바로 pointing gestures presuppose. 포인팅 제스처가 전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인팅 제스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코퍼레이티브하고 프로소셜한 모티베이션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그 협력하는 상황을 생각해봐. 우리가 뭐 저기 협력을 해야 돼. 무거운 물건을 옮길 거야? 이거 어디로 옮길까요? 저기로 옮깁시다 했을 때 저기라는 포인팅을 알아듣잖아. 그럼 저기라는 포인팅을 내가 알아듣는다라는 말은 내가 저기로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 내가 저기로 같이 가서 협력하고 이 사람들과 사회 친화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거지. 그럼 요 3번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협력하려는 협력과 친사회적 동기가 있다. 그리고 그 협력과 친사회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그 포인팅이라는 제스처로 이어질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포인팅에 대한 제스처를, 포인팅이라는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있고 그 동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회인지적 토대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지 능력 자체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친화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태어났다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게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팅도 이해한다는 거지. 자, 이것은 뭐를 제시하냐면 A new place to look for the foundations of human language. 자, 우리는 이 관점을 이제 어디에다가 적용할 거냐? 인간의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적용할 거거든. 그럼 인간의 언어도 지금까지 봤던 그 협력적이고 친사회적인 동기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While research on language in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에서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has long focused on its logical structure.
자, while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대조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지과학에서는 그동안 언어를 어떤 관점에서 연구했냐면 논리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연구했대.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뭐 주어는 있냐 동사는 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야. 인지과학에선 그렇게 이해를 했어. 너 말에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파악을 했어. 근데 뉴스가 이제 등장을 했죠. Use of pointing. 그 포인팅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은 suggestion alternative. 대안을 제시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택해야 되는 관점은 여기 있는 logical structure 관점이야? alternative한 관점이야? 그렇지. 대안의 관점을 택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택해야 되는 대안이 누구냐? 대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대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The essence of language, 언어라는 것의 본질이 is found in our capacity for the communion of minds through shared intentionality래. 자, shared intentionality 이게 바로 아까 지향점 공유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지향점 공유를 통한 우리 마음의 내면의 communion이라는 단어는 밑에 교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또 갑자기 말이 어려워져 보이네. 언어라는 것의 본질이 어떻다? 어디에서 발견되냐? 교감이라는 것, 즉 내면의 교감이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에서부터 발견이 된대. 근데 우리는 내면을 어떻게 공유할 거야? 지향점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목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지향점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감을 해. 그리고 그 교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언어의 본질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요 5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언어란 뭐다? 언어란 뭐다? 딱 한 단어만 남겨봐. 언어란 뭐다? 지금 굉장히 멋진 말을 했는데 꽂히는 단어가 없었나요? 언어란 뭐다? 혜린아 뭘까? 그렇지, 언어랑 교감이다. 얘들아, 너네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중요한 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도 중요한 학문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미국에 있는 저기 학자랑 교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언어란 교감이래. 그럼 이 언어란 교감이라는 요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언어라는 것도 결국에 포인팅이랑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야?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포인팅과 유사한 개념이겠구나. 그래서 at the center of it, 즉 언어를 통한 교감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행위, 즉 이 오브는 즉의 의미로 해석하면 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행위가 누구냐? 포인팅이래. 그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요 포인팅이라는 행위가 언어의 중심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An act that must be mastered. 근데 이 포인팅이라는 행위는 어떤 애냐면요. 동격이야 지금. 얘는요. Before language can be learned at. 언어가 학습되기 이전에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포인팅이라는 행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언어도 배울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요 지문을 다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었냐면 포인팅을 마스터하는 것이 언어학습의 토대다라고 얘기했어. 그 이유는 뭐야? 포인팅과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럼 얘네 둘의 공통점 중에 제일 큰 공통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뭐인 거야? 그렇지, 교감인 거지. 교장 아니고. 근데 아무도 안. 너네 왜 너네 교감 선생님. 진짜 너네 이상하다. 너네 교장 선생님 이거 교장 선생님 말고 교감 선생님. 됐죠? 자, 이제 11강의 3번. 방금 한 지문이 오늘 한 지문 중에는 제일 어려운 줄 알았으나 11강에 3번이 있었구나. 자, 11강에 3번은 자, 이제 얘들아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다. 자, 힘내세요. 11강에 3번을 한 10 몇 분 하면은 11강에 4번은 진짜 7분 컷 가능. 7분 컷. 자,
17강의 3번은 일단 첫 번째에 등장하는 문장이 주제문이거든? 일단 여기 먼저 밑줄을 쳐보세요. 여기가 이제 문장의 주제. 그럼 요 주제에 있는 단어들 중에 우리 요 keen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We are keen to. 여기 keen이라는 애가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요 단어는 우리가 뭐뭐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 passionate for, enthusiastic 혹은 desire to. 열망하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3번 문장에 only bother to 부정사라는 표현 나오거든? 요 bother to 부정사 이거 뭔 뜻이냐면 이 bother to 부정사가 겨우 뭐뭐 하다 요런 뜻. 뭐뭐 하려고 하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5번 문장에 affect라는 표현이 보이거든? affect라는 게 이제 영향을 미치다잖아. 근데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이 영향이 좋은 영향일까 나쁜 영향일까를 봐야 돼. 만약에 나쁜 영향이라면 아이들의 행동을 뭐 약화시킨다겠고 좋은 영향이면 아이들의 행동을 개선시킨다 요런 정도의 의미겠죠. 근데 이 지문 안에서는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경험이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affect를 improve 정도로 보면 돼. improve, advance, enhance 요렇게 개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개선하다 또는 향상시키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6번 문장에 보면 more generous라는 표현이 나와. 얘네들이 좀 더 관대해진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관대한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 indulgent, tolerate 요런 단어들. 더 관대한, 마음껏 하게 하는 뭐 요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7번 문장에 보면은 strongly influenced,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상당히, significantly, profoundly, considerably 상당하게 라는 뜻.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문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6번 문장에 as if라는 표현 나오거든. 요 as if라는 애 뒤에 지금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인데 as if 뒤에 지금 working with others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 나왔어요. 여기서 이 as if를 그냥 접속사 취급해버리면 돼. 그리고 동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has put them 이라고 하는 단수 동사 써야 되겠지. 그리고 7번 문장으로 가면은 it seems unlikely that 가주어와 진주어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8번 문장에 보면은 help라고 하는 준사역 동사 있지? 그래서 여기 뒤에 understand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 써줬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 그 요약문을 읽으면서 요약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캐치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while young chimps collaborate solely for their own benefit. while이라는 애를 가지고 대조를 해준다 그랬잖아. 누구랑 누구 대조할 거냐면 young chimps, 어린 침팬지와 인간 아기들을 대조할 거거든.
근데 어린 침팬지들은 언제만 그 협력을 하냐면 solely for their own benefit. 그들의 이익이 있을 때에만 협력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deprive pleasure from working with others. 우리는 기뻐한대,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걸.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they feel better and become more charitable. 더 관대해지고 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협력이라는 걸 뭔가 기쁨의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아이들의 voluntary engagement야. in collaboration. 아이들이 협력이라는 것에 voluntary, 자발적인 참여를 보이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발적인이라는 게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conscious한 상태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왜 이거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냐? 이게 바로 desire for pleasure, 기쁨의 추구라는 거지. 애들은 이 협력하는 과정을 기쁨이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1번 문장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We come into the world ready to start relationships, and as we gain control of our body, we are keen to take part in games and tasks that involve working with others.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거든? 우리는 이미 세상에 나올 때부터 관계를 맺기에 준비된 상태로 세상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거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일단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 관계라는 표현은 working with others이랑 똑같은 표현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한 통제력을 얻고 나면, 즉 우리 몸이 내 맘대로 통제가 가능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뭐에 참여하려고 하냐면 게임과 태스크에 참여하려고 한대. 근데 그 게임과 태스크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관계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장에서 우리에게 협동이란 협력과 협동, 이거는 자연스러운 활동이라는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지.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in this way, 이런 식이라는 건 협력과 협동을 즐기는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so different from young chimps. 우리는 어린 침팬지들과 달라. 그럼 어린 침팬지들은 협력하는 과정을 기쁨으로 인식한다? 기쁨으로 인식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앞으로. 이해돼요? 자, experiments have shown 얘가 뭐를 보여주냐면 그 침팬지들도 can understand collaborative task래. 이 침팬지들도 협력하는 활동을 perfectly well, 매우 잘 이해하고 있대.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협력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bother to take part. 그러니까 참여하려고 하는데 bother to니까 그냥 겨우겨우 참여한다는 거야. 어땠을 때? If they can see, 그들이 볼 수 있을 때. 뭐를? How it results in their getting a piece of fruit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일을 얻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즉 여기서 말하는 it, 요게 바로 collaborative task가 되겠죠. 또는 다른 보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만. 자, 그럼 요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침팬지들이 협력을 하고 협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보상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만. 이해돼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 없으면 침팬지는 협동해 안 해? 보상이 없으면 침팬지의 협동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상 없이는 활동을 안 해. 협동을 안 해.
그럼 침팬지들은 이걸 즐거움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즐거움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즐거움이 아닌 거야. 그냥 약간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by contrast 문장 위치 잘 봐야 되겠지. 자, 인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줄 거야. 우리 인간들은 대조적으로니까 often work together just for the joy of it이래. 자, 조이를 위해서 일한대요. 조이를 위해서 협력을 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조이라는 건 나의 의지 때문에 이 협력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 보상을 원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뭔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이라는 게 결국에 나의 윌링니스인 거야. 의지력. 그리고 나의 디자이어, 욕구, 열망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들의 이런 자발적인 협력 의지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자, 실험이 뭐를 보여주냐면 working with others affect children's behavior.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을 쌓는 것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대요. 근데 이 영향이 좋은 쪽의 영향이라고 했었어. 자, afterwards 그 협력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more generous in sharing and treats. 자기의 몫을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더 관대해져요. 그리고 이 treats라는 건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애들이 받은 거겠죠. 근데 마치 뭐인 것처럼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경험이 has put them in a better mood. 더 기분을 좋아지게 만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실험 결과로 확인한 내용이 협력하는 경험을 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많이 쉐어링 한다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오히려 애들한테는 협력을 하는 경험이 또 다른 협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은 it seems unlikely that이니까 대절인 것 같다, 대절 아닌 것 같다야? 대절 아닌 것 같다지. 자, 그럼 대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 자, 대절을 보니까 children's greater willingness, 아이들의 더 큰 의지. 뭐에 대한 의지냐? 공유하려는 의지가 단지 뭐 때문이다? The result of learning, 학습의 결과래요. 뭐를 학습했을까? They should pay people for working with them. 나랑 함께 해줬으니까 pay를 해야 돼 라는 걸 학습한 결과는 아닐 거래.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해보자면 자기와 함께 일했으니까 나랑 함께 일해준 사람한테 페이를 해줘야만 해 라고 이해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보상 개념 때문에 애들이 협력을 뭘 더 나눠주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아이들이 뭘 나눠주고 관대해지는 건 보상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but the way we feel about everything is strongly influenced by the experiences that shape the development of our brain이래. 자, 물론 이런 보상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 것 때문은 아닐 거래. 근데 그렇지만 but the way we feel about everything, 우리가 모든 대상에 대해 느끼는 바는요 is strongly influenced, 영향을 받을 거야. 누구한테? 경험들한테 영향을 받을 거야.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 뇌의 발달, 우리 뇌의 성장을 shaped, 만들어주는 애들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뇌를 구성해. 그리고 이 뇌를 구성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된대. 이거 맞는 말이지. 내가 예를 들어서 즐거운 경험을 했어. 그럼 즐거운 경험을 했을 때 뇌 안에서 뭔가 즐거움에 관한 자극들이 일어나면서 아, 이런 경험 즐겁구나. 그럼 내가 뇌에서 느낀 내용이 나의 감정으로 표출이 되는 거잖아. 호르몬으로.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애들도 똑같다는 거야. 애들도 협력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뇌가 협력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됐어. 그래서 애들이 협력이라는 활동에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을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our childhood observations of others.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했을 거야. 관찰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요 observations of others가 이게 결국에 그냥 타인과의 경험을 얘기한다고 봐도 돼. 내가 어린 시절에 관찰을 했던 타인과의 경험이 Don't just help us learn how to behave. How to behave도 가르쳐줬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How we are supposed to feel.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도 가르쳐줬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웠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보다 중요한 건 그 협력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요걸 배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 feel이라는 걸 왜 강조하는 거냐면 얘를 왜 강조하냐면 아까 우리 침팬지들도 협력을 한다 그랬지. 근데 침팬지들이 협력하는 이유는 그걸 좋아해서, 즉 감정이 동해서야 아니면 보상을 받는다는 걸 배워서야. 보상을 받는다는 걸 배워서 행동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침팬지랑 달라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배운 것뿐만 아니라 협력이 좋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다, feel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침팬지랑은 다른 점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4번. 17강의 4번. 오늘 마지막 지문입니다. 이거는 진짜 금방 끝난다 얘들아. 너네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자, 17강의 4번은요. 자, 요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거든. 요게 이제 reasoned ac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합리적 행위야. 그래서 요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요게 이 글의 소재야. 합리적 행동 이론. 자,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옆에 보면 maintain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maintain은 여기서 유지하다 아니고 주장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assert, 다음에 insist, address, 그리고 hold. 요렇게 좀 우리가 다른 뜻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도 전부 다 주장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mediated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 mediated라는 거는 영향을 받는다, 매개된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요 mediated는 affected의 의미.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personal disposition과 characteristic에 의해 촉발되는 요런 느낌의 단어라고 보면 되고요. 2번 문장으로 가면은 이제 giv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given이라는 건 주어진 아니고 요거 특정한으로 해석하면 돼. specific 혹은 particular.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reasoned action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여기서 reasoned, 요게 이제 합리적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이다라는 건 타당한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rational, acceptable, desirable 요런 바람직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어법 내용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장에 콤마 오브 위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요거 지금 오브 위치라는 애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구도인데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뒷문장 완전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뭐를 꾸며주는 형태일 거냐면 앞에 있는 several factors를 꾸며주겠죠. 그러니까 several factors가 어떤 애는 situational하고 어떤 애는 mediated by personal disposition이다. 요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보면은 at the core of the theory라고 하는 부사가 문장 앞에 와. 부사구가 먼저 왔으니까 도치가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is라고 하는 동사는 the idea의 수일치. 그래서 the idea 뒤에 보면은 that이라고 하는 애 나오는데 이때 that은 뒷문장을 이끌어주는 동격의 접속사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6번 문장. 6번 문장에 보면 expect라는 O형식 동사 나오거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구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요약문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볼게. 자, 요 요약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일단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동 이론, 이게 중요하겠죠. 이 지문 자체가 합리적 행동 이론의 약간 정의를 설명하는 거거든.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의 행동이 result from a rational decisions. 이게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래. 근데 to realize our preformed behavior and intention. 그 합리적 결정이라는 건 우리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의도라는 건 여기 있는 의도. 이 의도라는 건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애냐면 beliefs about the outcomes of the behaviors and the expectations of valued others래. 그러니까 그 결과가 미칠 영향력에 대한 belief, 나만의 신념이 있었고 그리고 expectation도 있었다는 거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냐 요거에 영향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거는 그냥 definition of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동 이론의 정의 요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돼. 자, 여기까지 됐으면 바로 읽어볼게요. 그 합리적 행동 이론 뭐 이렇게 보통 뭐 무슨 론, 무슨 이론 이런 단어가 이런 게 소재가 되는 지문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이해해도 되거든.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주장하겠어? 사람의 결정, 뭐 어떤 특정한 활동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요,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요소들에 달려있을 건데요. 그 요소들이 어떤 애는 situational, 상황적이고 또 다른 애는 mediated by personal dispositions or characteristics. 그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성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하기까지 이 행동을 하기까지 우리는 내가 이 행동에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decision,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행동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바로 나의 의도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상황적 요소, 또 하나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적인 요소. 요거 이해돼요? 이거 상황적인 요소를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보면 personal이잖아. mediated by personal dispositions or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내가 성격과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나의 개인적인 차원이지. 그럼 개인적인 차원과 비교될 만한 요소는 뭘까? 개인이 있으면 사회가 있어야 되겠죠? 사회적 영향이겠지.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야 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평가해서 행동으로 옮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이론이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거야. 됐죠? 이어서 보면 이 이론의 핵심에는 기반에는 어떤 생각이 존재하냐면요. When people engage in a given behavior,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에 참여할 때 it is because they formed an intention.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고 그리고
얘네들이 의도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얘네들은 have reasons, 근거가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대한. 근데 뭐 하려는 결정이냐? To actualize their intentions. 의도를 실현하려는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순서를 봐봐. They formed야. 그들은 이미 형성을 해놨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를 찾는다는 거야. 요게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옮겨가기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의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 했어?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어.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거에서 우리의 행동은 모든 의도와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내리는 결론이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구나. 요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내용을 좀 이어서 보면 because of this, 자, 이러한 성향 때문에야. 자, 그럼 because of this에서 this가 의미하는 바가 방금 우리가 정리했죠. 모든 인간은 근거를 가지고 의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그러니까 much of our behavior can be characterized as a reasoned action.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합리적인 행동이구나 라고 characterized, 정의 내려질 수 있다라는 거야.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정의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는 우리는 합리적인 행동만 하는 거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거든? 그럼 여기는 이 사람들도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어? 이 사람들도 뭐에 동의하는 사람? 그렇지. 합리적 행동 이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behavior intentions are controlled by two factors. 자, 우리가 가지는 행동의 의도들은요, 두 가지 요소. 잠깐. 우리 맨 처음에 의도라는 게 있다 그랬어. 우리가 가지는 의도는 뭐뭐에 의해서 좌우된다? 사회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 그럼 여기 위에서 했던 요 두 가지 얘기 지금 또 하겠네. 자, 볼까? attitude toward an act,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normative component. 아니, 잠깐. 우리 아까는 저기 개인적 요소랑 사회적 요소라 그랬는데 갑자기 태도는 뭐고? 태도는 뭐고? 규범적 요소는 뭐야? 뭘까? 다른 얘기하는 걸까?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태도가 무슨 요소야? 그렇지. 이게 바로 개인적 요소야. 노머티브, 규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범을 나 혼자 만들면 규범이 돼? 안 되지. 누가 따라줘야, 누가 인정해줘야 규범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머티브 컴포넌트가 사회적 요소라는 게 된다는 거지. 요거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 개인적 태도와 사회적 그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래요. 근데 그 결과,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나의 신념이야. 그리고 규범적인 그 요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념의 통제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의 신념이라는 거, 여기서의 신념은 누구의 신념이냐? What valued others expect us to do. 가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에 관한 신념인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의 태도는, 여기서의 태도는 only 나야. 근데 이 밑에 있는 our beliefs, 우리의 신념에서는 내가 없어. 이제는 내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추측하고 이걸 바탕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런 거지. 오늘 내가 집에 갈 때
오늘 내가 집에 갈 때, 나 원래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가지만 오늘 내가 집에 갈 때 택시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어. 그럼 내가 이런 택시를 타고 간다라는 결정을 할 때 나의 신념, 내가 택시를 타고 가면 집에 빨리 도착하겠지? 그럼 집에 빨리 도착해서 더 재밌게 놀 수 있겠지? 막 이런 나의 태도가 영향을 미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집에 일찍 가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7번 문장은 진짜 쓸데없어. 어떤 행동은 우리의 태도에만 영향을 받겠지. 근데 반면에 어떤 행동은 규범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겠죠. 뭐에 대한? How to behave.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는 그 가이던스에 관한 규범적 요소에 영향을 받겠지. 너네도 지금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나는 애티튜드 때문에 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노머티브 컴포넌트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엄마가 가래요, 이게 노머티브 컴포넌트고, 내가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애티튜드고. 이해되죠? 우리의 행동은 다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레셔널 디시전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 발음